KKMD 908화 유럽 군사 매체 Notes from Poland 기사 번역. 이번에는 K239 천무를 선택한 노르웨이와 천무용 정밀 유도 로켓을 생산하는 폴란드, 깨지기 시작한 유럽 공급망 논리. 2026년 1월 29일 유럽 군사 매체 Notes from Poland는 노르웨이가 차세대 지대지 장거리 정밀 타격 체계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K239 천무를 공식 선정했으며, 노르웨이에서 운용될 K239 천무에 탑재되는 정밀 유도 로켓들은 폴란드에서 현지 생산하기로 결정되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노르웨이의 K239 천무 도입과 폴란드의 천무용 정밀 유도 미사일 현지 생산은 얼핏 들으면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뉴스들이지만, 실상 이 두 가지를 연계시켜 생각해보면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이 합작한 방산기업 KNDS와 독일 방산기업 라인메탈 등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로템,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산업 등을 대상으로 줄기차게 주장해온 유럽 공급망 우선 논리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신호탄을 날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르웨이 차세대 지대지 장거리 정밀 타격 체계 사업에서 KNDS의 유럽 풀스와 라인메탈의 Gmars,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K239 천무가 치열한 각축전을 펼쳤습니다. 앞서 주력 전차 수주전에서 독일을 선택했던 노르웨이가 차세대 지대지 장거리 정밀 타격 체계에서는 한국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력 전차의 경우 이미 다수의 나토 국가가 운용 중이고, 독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유럽 기갑전력 생태계를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레오파르트 2A7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노르웨이 정부는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장거리 지대지 정밀 타격 체계, 즉 다연장 로켓포는 주력 전차를 지원하는 보조 수단이 아니라 전쟁 초반 판도를 결정짓는 핵심 억제 자산이라는 사실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사거리와 탄종을 상황별로 운용 가능해야 하고, 제한된 수량으로도 넓은 지역을 커버할 수 있으며, 독자적인 표적 획득 C2 체계와의 통합이 자유로워야 한다는 추가 조건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에 노르웨이 정부는 최대 사거리 500km 이상, 즉시 전력화가 가능할 것, 빠른 납품 기간과 손쉬운 비용 통제라는 요구 조건을 내걸었고, 유럽에서 생산되는 무기 체계에 가산점을 주겠다고 제시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K239 천무만이 이 모든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는 무기 체계로 최종 선정된 것이죠.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겨납니다. 이번 노르웨이 K239 천무 도입 및 천무용 정밀 유도 미사일 생산 시설을 폴란드에 건립하기로 한 결정이 유럽 내 K 방산의 위상에 중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유럽의 방산 강국, 예를 들어 독일과 프랑스는 K방산의 유럽 내 영향력 증대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먼저 Notes from Poland가 2026년 1월 29일에 게재한 기사를 번역해본 뒤 위의 의문들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otes from Poland 기사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역주는 하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폴란드는 노르웨이가 대한민국으로부터 도입하는 K239 천무 다연장 로켓에 탑재될 정밀 유도 미사일을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할 예정이다. 폴란드 스스로가 이미 수백 문 규모의 K239 천무를 주문한 바 있으며, 지난달에는 K239 천무에서 운용되는 유도탄 일부 물량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에 서명하기도 했다. 노르웨이 정부는 지난 목요일 차세대 지대지 장거리 정밀 타격 체계 도입 사업의 최종 공급 업체로 대한민국의 하나그룹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노르웨이는 190억 크론의 한화 약 2조 4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통해 K239 천무 발사대 16문과 군수 지원 및 교육 훈련, 수량 미상의 미사일을 도입할 예정인데, 토레오 삼빅 노르웨이 국방장관은 이번 사업을 노르웨이 육군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 중 하나라고 묘사했다.
노르웨이 정부는 성명을 통해 K-39 천무를 대량으로 도입한 폴란드 현지에 해당 미사일 생산 라인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르웨이 정부는 이어 이번 폴란드와의 협력은 노르웨이뿐만 아니라 K-39 천무를 운용하는 다른 유럽 국가들의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이며 향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 생산 기지를 거점으로 모든 유럽 고객들에게 미사일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2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폴란드 WB 일렉트로닉스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폴란드 국영재무국과 한화 약 5조 6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폴란드 서부 도시 고주프 비엘코폴스키에 신설될 생산시설에서 K-39 천무용 CGR-080 정밀 유도 미사일 1만 발 이상 현지 생산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한민국에서 폴란드로의 미사일 생산 기술 이전을 포함하고 있는 이번 합의는 폴란드가 총 288문의 K-39 천무를 도입하기로 한 대규모 계약의 일환이다. 참고로 K-39 천무의 폴란드형 파생 모델은 호마르 K로 명명되었다. 부아디스와프 코시냐크 카미슈 폴란드 국방장관은 지난 목요일 X를 통해 12월에 체결된 해당 합의가 노르웨이의 이번 K-39 천무 도입 결정을 뒷받침하는 토대가 되었다고 밝혔다. 코시냐 카미슈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폴란드가 유럽 방위 산업 지도에서 점차 핵심적인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방위 산업 생산 역량을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파트너 국가들을 유치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선언했다. 노르웨이는 지난 2022년 폴란드 방산업체 메스코가 생산하는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피오룬을 도입한 최초의 해외 구매국들 중 하나가 되었다. 이후 스웨덴과 벨기에 등도 피오룬 도입 행렬에 합류했으며 피오룬은 러시아의 침공에 대응한 우크라이나 방어전에서 실전적 성과를 입증했다. 문득 폴란드가 만든 맨페즈 피오룬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어떤 실적을 올렸는지 궁금해져서 디펜스24와 유로 SD 같은 외신을 찾아봤습니다. 피오룬은 적외선 유도 장치의 감도가 기존 모델보다 4배 이상 향상되어 현대적인 플레어나 기만 장치에도 잘 속지 않는 높은 저항성을 갖췄을 뿐 아니라 전용 주야간 조준경 및 열 화상 장치를 장착할 수 있어 야간에도 적 항공기나 미사일을 효과적으로 요격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실전 경험이 풍부한 우크라이나 장병들로부터 미국의 스팅어보다 낫다는 평가를 이끌어내기도 했죠. 주요 격추 실적으로는 러시아의 최신의 전술 폭격기인 수호이-34를 비롯해 수호-25 공격기, MI-24 및 KA-52 공격 헬기 등을 다수 격추했고 탐지가 까다로운 러시아의 오를란-10 무인기를 상대로도 높은 명중률을 보여주며 적어도 방공망의 핵심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의 성공적인 대비 덕분에 폴란드 피오룬은 현재 미국,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스웨덴 등 다수의 나토 국가들이 앞다투어 도입하는 베스트셀러 반열에 오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신궁도 피오룬과 함께 세계 맨페즈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는데요. 어깨 견착 방식인 피오룬은 휴대가 간편하고 적어도 드론 탐지에 특화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반면 피오룬보다 더 무거워 휴대성은 떨어지는 대신 파괴력과 사거리에서 앞서는 신궁은 차량이나 전투함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경우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가격은 신궁이 피오룬보다 조금 더 비싼 것으로 조사됩니다. 최근 몇 년간 폴란드는 발트 3국 및 북유럽 국가들과 군사, 에너지,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는 데 주력해왔으며 지난해에는 노르웨이가 우크라이나 군 장병들을 교육하기 위한 신규 훈련 시설을 폴란드 현지에 개설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유럽 군사 매체 Notes from Poland가 2026년 1월 29일에 게재한 기사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이번 사건들은 유럽 내 K방산의 위상에 중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독일과 프랑스는 K방산의 유럽 내 영향력 증대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까요? 노르웨이는 매우 보수적인 방산 의사결정을 하는 나라로
무기의 성능뿐 아니라 정치 동맹 균형을 모두 고려하는 국가입니다. 그런 노르웨이가 K9 썬더 자주포와 K39 천무 다연장 로켓포를 채택했다는 사실 자체가 핀란드, 스웨덴, 발트 3국 같은 유럽 국가들에게 사실상의 사전 검증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또한 독일 주력 전차 레오파르트 2A7에 한국산 K9 자주포와 K39 다연장 로켓포를 더한 노르웨이의 조합은 유럽 방산 시장에 매우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기존 유럽 방산 시장에는 독일 주력 전차, 미국 전투기, 미국산 로켓, 미사일이라는 암묵적인 공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르웨이는 K39 천무를 도입함으로써 이러한 공식을 깨트린 최초의 북유럽 국가가 된 동시에 주력 전차는 독일, 포병은 한국이라는 새로운 공식의 등장 가능성을 보여준 것입니다.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 K2 주력 전차, K9 자주포, K39 다연장 로켓포를 결합시킨 한국형 육군 패키지의 인기몰이 가능성입니다. 물론 독일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서유럽이나 미국의 영향력이 막강한 나라들은 채택하기 어려운 패키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러시아를 잠재적 적성국가로 두고 있는 동유럽, 발트 3국, 북유럽 국가들은 대규모 화력전과 탄약 소모전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형 육군 패키지가 침투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뜻이죠. 또한 노후된 기존 소련제 장비들을 현대적 장비로 전환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나라들에게도 한국형 육군 패키지는 매력적인 제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일괄되게 한국형 육군 패키지를 선택함으로써 전체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규모 생산에 따른 운용 유지비 전략, 물류 지원의 용이성과 기술 이전이라는 떡고물도 챙길 수 있고요. 그렇다면 유럽 방위 산업을 주도하는 독일과 프랑스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마도 유럽 방위 산업의 주권 확보를 강조하며 유럽 내 공급망과 생산 능력 확대 프레임을 강화시킬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폴란드가 K39 천무에 탑재되는 정밀 유도 미사일들을 국내 생산하게 되면서 유럽 내 공급망 확보에 따른 유럽 방위 산업의 주권 확보라는 독일, 프랑스의 주장은 상당 부분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향후 폴란드는 K2PL과 K9PL 그리고 호마르 K 및 정밀 유도 미사일 국내 생산이라는 형태로 한국형 육군 패키지를 유럽에 판매하게 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되었던 내용들은 KKMD 공식 블로그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며 내용이 재미있고 유익했다면 더 많은 시청자들과 만날 수 있도록 이 동영상 하이프하기를 눌러주셨으면 합니다. KKMD 영상 제작을 직접 지원하고 싶은 분들은 농협 9481216701호로 후원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케빈즈 밀리터리 채널 KKMD